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유톡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학습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또 주의력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한 활동에 집중을 오래 못해요. 주의력이 부족한 걸까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유아기 때에는 아이의 주의력에 대해서 별로 많이 고민하시지 않는데 연령이 올라가면서 초등학교 갈 시기가 되면 주의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간단하게나마 주의력이 뭔지, 주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뤄보고 우리 아이들의 그런 주의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놀이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주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사실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인지심리학 분야에서도 주의에 관한 연구 분야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눠져 있어요. 거의 모든 인지처리 과정에서 주의가 관여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주의가 그러면 왜 필요할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인지적인 능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주의가 생겨났고 필요하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의 역할 그리고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경계 기능이에요. 인지적인 처리를 하기에 최적의 상태를 마련해 주는 거죠. 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얘들아 뭐 집중 여기 집중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이 딱 초롱초롱한 상태가 되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 준비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도 이제 주의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과제 중에 어떤 걸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화기를 들고 그 수화기 너머의 소리에 집중을 기울여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할은 이렇게 주의를 어디에 기울일지 결정했다면 주의를 지속하고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억제하고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주의력에 대해서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우리 아이는 유튜브 한번 보면 옆에서 진짜 무슨 전쟁이 나도 모를 정도로 집중해서 보는데 우리 아이 주의력에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력이라는 거는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주의를 선택적으로 기울이고 불필요한 정보는 차단을 하고 과제가 바뀌었을 때는 주의를 전환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수업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친구랑 떠들거나 핸드폰 만지작거리지 않고 선생님 말씀에 집중을 잘 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만들기 활동하다가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활동인 이야기 나누기 활동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다시 내 주의를 다음 활동인 이야기 나누기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것까지 종합해서 주의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 주의력이 좋은 아이라고 하면 이 주의의 세 가지 기능이 잘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좋아하는 놀이 하나에 빠져서 다른 놀이로 전환이 어렵거나 다른 활동으로 전환이 어려운 아이가 있다면 주의의 기능이 불균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주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놀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가볍게 할 수 있는 놀이부터 일상생활에서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빨리 반응하기 게임이에요. 간단하게는 집에 있는 조그만 낱말카드나 사물카드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한 장씩 뒤집어서 원하는 사진이 나오면은 종을 치거나 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게임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하는 사진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재빨리 반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물 카드로 한다면 다리가 4개인 동물 나오면 종치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어린 아이들은 단순하게 특정 색의 물건이 나오면 반응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비슷한데 우리가 많이 하는 쌀보리 게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쌀일 때는 잡아야 되고 보리일 때는 잡지 않아야 되는 되게 단순한 게임인 거죠. 단순한 게임이지만 우리의 눈, 손, 협응력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좋은 게임인 거죠. 노래 속 특정 단어의 박수치기 게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종이 땡땡땡 하면은 땡땡땡 소리 나면은 박수 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학교 종이 땡땡땡 할 때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죠. 아이들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면은 박수를 쳐야 하는 단어를 여러 개를 하거나 뭐 선생님이랑 땡이 나오면 박수를 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더 어렵게 하려면 뭐 이 아니면 가 이렇게 조사에 박수를 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지금 쥐똥이랑 유지가 틀렸어요. 어디? 너네가 학교 종이 땡땡땡까지는 했어. 어서 모이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도 이가 있었네. 이가 있구나. 이런 거 아이들이 정말 기민하게 듣지 않으면 틀릴 수 있어요. 이런 게임들은 아이들의 경계 기능을 훈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대상을 기다리고 있다가 대상이 딱 나오면 최대한 빨리 반응하는 걸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특정한 대상 찾기 놀이는 선택적 주의를 향상시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숨은 그림 찾기예요. 찾아야 하는 대상의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정보들은 무시해야만 잘 찾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숨은 그림 찾기 워크북 같은 거 시중에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블로그라든지 인터넷에 워크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재미로 한 장 한 장 수준에 맞춰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워크지 하는 게 재미가 없으면 실제로 물건 찾는 게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라면 좀 더 쉬운 큰 물건, 올라프 인형 찾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빨간색 물건 찾기, 파란색 물건 찾기 밖에 나갔을 때 아이를 좀 얌전히 있게 해야 할 때 이런 게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특정 색깔의 물건 찾기 하는 경우에는 답이 되게 다양하게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지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보는 물건들도 세부적인 특징을 구별해서 보는 게 아이들의 선택적인 주의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 이렇게 핸드폰을 본다라고 했을 때도 핸드폰은 까만색이기도 하지만 네모 모양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까만색, 색깔에만 집중해서 물건을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에만 집중해서 이제 물건을 찾아보는 경험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찾기 활동을 일상으로 확장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지루해 할 때 많이 하는 게임인데 저희 조카가 전기차를 좋아해서 누가 전기차 잘 찾나 시합해보자 이러면서 저기 있다 뭐 저기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찾기 활동을 하기도 하고 유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빠 차가 쉐보레다 보니까 그 쉐보레 마크 있잖아요. 덧셈 같이 생긴 그 무늬를 이제 찾는 거 그런 거를 또 놀이로 할 수도 있거든요. 차 안에서 뭔가 하기 되게 좋은 게임이네요. 네, 시간 금방 가요. 그리고 요즘 다이소에서는 셀프 계산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QR코드를 스캔을 해야 되는데 이게 QR코드 찾기가 은근히 어렵거든요. 근데 맞아. 아이들한테 바코드 말고 QR코드 찾아줘 하면은 또 아이들 엄청 적극적으로 막 열심히 찾아요. 그런 것도 선택적 주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일상 놀이인 거죠. 또 쉽게 해볼 수 있는 놀이가 천기-백기 게임인데요. 100기 올려 하면 재빠르게 100기 올리고 1000기 올리지 마 하면 1000기 올리려다가 올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충동 억제 훈련에도 도움이 돼요. 이렇게 천기 백기 게임이랑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놀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머리카락 잡고 자리에서 앉아!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어려운데? 근데 어렵지. 앉았다가 높이 뛰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맞아. 왜냐하면 높이 하면 뛰어라고 할 것 같은데 뛰지 마까지 들어야 할 수 있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주의력을 이제 동시에 여러 군데에 두는 분할주의나 아니면 주의력을 이동하는 전환주의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 하세요. 쉽게 말하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멀티태스킹 같은 경우에는 분할주의가 잘 발달해야지만 가능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분할주의를 훈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놀이가 다른 그림 찾기 게임이에요. 비슷한 그림 2개 중에서 어디가 다른지 뭐 7개를 찾아보자 이런 활동 있잖아요. 아니면 그림 비슷한 게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서 하나 다른 그림을 골라보자. 이런 거는 계속 주의를 분할해서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계속해서 비교해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바보 게임 혹시 기억나세요? 뭐예요, 이거 그게? 한쪽 손으로는 이렇게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는데 오른손으로 세모를 그리는 아, 거예요. 나 기억나.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맞아, 더 어려워요. 어려운 버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걸 하면 결국에는 양손으로 분할주의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게임인 거죠.
마지막으로 쉽게 해볼 수 있는 놀이는 따라 만들기, 따라 그리기, 따라 행동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만든 레고 블럭 똑같이 만들어 보기, 엄마가 그린 그림 똑같이 그려보기, 어떤 자세를 취하면은 똑같이 그 자세 취해보기. 끊임없이 이쪽 저쪽을 계속 관찰하고 비교하고 수정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각 능력도 발달하고 주의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네, 이번 영상에서는 주의력이 한 가지 일에 그냥 집중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지를 결정하고 또 주의를 전환하는데도 관여하는 능력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우리 이 아이들의 주의력을 향상시키는 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쉽게 이렇게 게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 인지 기능 중에서도 이렇게 주의력 아니면 단기 기억력, 장기 기억력 저희가 한번 나중에 차례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